홈플러스 기업 회생전 홈플러스가 하루 만에는 거의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빨리 된 건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그 지금 실제 피해를 보는 게 딱 누굽니까? 지금 근로자들, 네. 네? 점주들. 그다음 점주들, 전단체, 채권 일반 투자자들. 채권 투자자들. 내 퇴직금이 적립을 다 못하고 있다. 홈플러스 단말기를 즉시 사용하라, 그 협박적인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고, 사태가 벌어진 일이 한 올 초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 이제 초, 예.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있죠. 예. 지금 여러 가지 국정감사랄지 예. 관련된 부분들도 좀 진행이 됐고 연관된 분들이 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궁금하신 부분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관련된 이해관계인들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들 나눠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다급한 것은 실제 그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하고 그렇죠. 거기 입점해 있는 네. 점주들이겠죠. 뭐. 맞아요. 예. 지금 그분들은 정말 불안할 겁니다. 네. 회생 개시 결정이 났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들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렇죠. 엊그제 뉴스나 이렇게 언론에 나오기로는 17개, 맞아요. 17개 점포에 대해서는 해지 통지를 하겠다. 근데 그 점주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그 점주들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홈플러스 상공정에 입점해가지고 지금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17곳 매장에서 임대료가 합의가 안 돼서 해지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처럼 몇 억씩 들어가고 몇십억씩 들어가 있는 점주들이 홈플러스가 임차인인 거고, 입점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전차인이 되는 건데, 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종속 계약인 전대차 계약도 해지되는 거잖아요. 예, 예. 통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홈플러스는 어떠한 설명이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희도 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네. 다 받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7개 점포 계약 해지 사유가 쌍방 미행 쌍무 계약 해지 뭐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점주와 홈플러스도 똑같이 쌍방 미행 쌍무 계약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이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해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법원에서. 아, 법원에서도 검토 안 하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전환 배치를 해주겠다는 설명회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예. 오히려 정작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주들한테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위 따는 해지 허가를 받았고 밑에는 해지 허가를 안 받은 것 같거든요. 네네네. 왜 그러면 여기도 해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해지 허가를 안 받았잖아요, 여기는. 아, 맞아요. 법률상 이행 선택이거든요.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채권이 네. 공익채권화 될 수가 있어요. 그 서류를 정확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17개 점포에 대한 해지 허가가 네네네네.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네. 거기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거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점주 연합회든지 했던 채권자가 네. 법원에 허가 신청을 올리면 돼요. 네. 그 해지 허가했을 때 향후 어떤 방향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인가를 법원에 미리 설명하게끔 돼 있거든요. 나가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논리가 좀 통용되지 않는 부분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언론지상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입점 점주가 단순하게 본인이 몸만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하거나 영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배수배관이라든지 전기 설치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하고 들어와요.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뭐 1억 이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나간다 하더라도 쉽게 나갈 수 없는 게, 이게 또 계약서상에 저희들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는데도 몇 천만 원씩이 들어가거든요.
적게는 뭐 1억에서 많게는 뭐 몇십억까지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개인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네요. 예. 대충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직접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군요. 네네네. 예. 한 4,800개, 5,000개가 좀 안 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90%가 넘는 입점업체들은 현재 홈플러스 결제 단말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결제 대금이 다 홈플러스로 들어가서 홈플러스에서 해당되는 수수료만큼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저희들한테 돌려주는 형식이었는데 대부분이 다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예. 정시에 된 게 아니라 상당 시간이 지체되어서 되었던 거죠. 홈플러스 통해서 정산 받자니 그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 좀 불안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일부 용기 있는 점주들이 예. 정산 후에 우리가 돌려받는 거는 불안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 자체 단말기를 사전 협의 없이 도입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점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체 단말기를 써서 매출 채권을 확보를 해야지. 네. 그걸 홈플러스에 맡기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상. 현실이니까요. 예.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자체 단말기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계약이 위한 상황이긴 하지만 홈플러스 단말기를 즉시 사용하라 그 협박적인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고 계약 해지 사유를 요건을 갖추기 위한 지금 수순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홈플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홈플러스 측에서는 회생 들어가면 회생채권 변제가 법률적으로 금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정산을 안 해준 것은 정당한 법에 따라서 정산을 안 해준 거기 때문에 규칙 사유가 없다. 분명히 이런 주장을 할 거라고요. 우리는 규칙 사유가 없는데 왜 계약을 위반해서 단말기를 쓰고 정산을 도리어 안 해주냐. 당신들의 규칙이다. 지금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본질이. 그걸 빌미로 삼아서 계약 해지 통지를 날릴 수가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홈플러스 측에서는 계약 해지는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시범 케이스를 한다고 그러면 또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설비를 포기하고서 나간다는 것은 점주님한테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들도 아마 자세히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부디 해당 부분들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문제가 균형 있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근로자분을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홈플러스 부산에 있는 아시아드점에 11년, 12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계신 지점 분위기는 좀 어떠신가요? 실제 이제 직원들이 아무도 몰라가지고 깜짝 놀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황스럽고 직원들이 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이제 회사가 기업회생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내 퇴직금이 이 적립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막 이게 불안했는데 적립을 다 못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만약에 정상적인 영업을 못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지급금 청구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3개월 미지급 원금하고 3년치 퇴직금에 한정되거든요. 관리인에게 왜 퇴직금을 적립을 안 시키냐. 네네네. 빨리 영업이익 갖고 우선 퇴직금부터 적립을 해라. 네네. 이렇게 노조 측에서 압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일부 점포에서 이 DB형인 우리 직원들이 DB형인데 DC형으로 다 전환하겠다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강제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관련된 부분은 이제 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회생 절차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노동관계법, 근로관계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전환에 있어서는 무조건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시면 뭐 네. 동의 안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냥 근로자 입장에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홈플러스 측에서 급여를 삭감한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퇴직금조차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퇴직금이라는 것이 과거 평균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조언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 집안의 가장일 텐데 네. 제 생각에는 구조조정 당하는 것 같거든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투명성이 뒷받침돼야 돼요. 지금 현재 홈플러스처럼 회생 제도를 악용했다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되거든요. 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